네, 집중 취재 순서입니다. 보도국 정재훈 기자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피해액만 32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늘어날 동안 어떻게 피해자들을 속일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이들이 노린 범행 물건은 먼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 이상 되는 깡통 전세나 이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해 이미 잠식해버린 역전세 오피스텔 매물이었습니다. 네. 이 피의자들은 매매가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의 오피스텔을 거의 갭 투자 형식으로 대량 사들인 뒤 고수익 월세 물건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 한 가지 특이한 건 부동산 사기 피해 매물은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등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다수는 대전 지역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예.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직접 매물을 보러 가는데 거리가 멀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단순히 거리가 멀어서였다기엔 서류상으로 살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조작된 월세 임대차 계약서부터 가상의 세입자까지 갖춰놓고 대기업이 월세를 내주는 사택이라며 현혹시켰는데요. 간혹 의심하는 사람들에겐 급매물이라고 재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매물을 내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한나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가상의 세입자가 연락해 회사 사택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니 월세가 밀릴 일이 없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사택 담당자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안심시키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매매 계약 체결된 뒤에는 실제로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와 피해자들은 의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와 금액도 어마어마한데 아직 신고를 못한 피해자가 더 있다면서요? 네, 지난 6월 신고가 접수된 지 지금까지 154명이 신고해 경찰이 집계한 피해액만 320억 원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기 거래가 학교 동창이나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이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매매 계약을 할 때 오피스텔이 급매로 나왔다며 1억 5천만 원에 거래하면서 거래 신고는 2억 원으로 작성하는 이른바 업계 약서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때문에 피해자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게 하는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기획부동산 사기에 언론인도 다수 포함이 됐어요. 네, 먼저 이달 초 잠적했다 경찰에 붙잡혀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40대 여성 A씨. 이 지역 언론계 종사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핵심인 H법인의 경우 법인 이사에 전직 언론인 출신인 50대 B씨, 그리고 법인 대표로는 B씨의 배우자가 재직 중이었습니다. 또 최근 사직한 또 다른 언론인 40대 C씨도 이번 부동산 사기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모두 46명인데 경찰은 이들 전직 언론인을 포함한 10여 명이 이번 범행을 기획,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기자, 전세 매물을 월세로 속여서 팔았다면 지금 해당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기에 의한 부동산 매매는 무효로 할 수 있고 또 이를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세입자들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매수자는 가상의 월세 세입자와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전세 세입자들은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희박합니다. 예. 그나마 보증금을 본인 돈으로 넣었다면 오피스텔을 떠안거나 경매에 넘기는 식으로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전세 만기가 도래해 상환해야 할 때 전세를 연장하거나 옮길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동의는커녕 증발한 보증금을 세입자가 메꿔야 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예. 이 때문에 피해자 중에서는 은행의 전세 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부동산 사기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한나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앞서 전입 세대 열람만 했었다면 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는데요. 이번 사기의 핵심은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것을 속인 채 가상의 월세 세입자로 둔갑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 임대차 계약서상의 세입자와 현재 살고 있는 전입 세대가 일치하는지만 확인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매매에 앞서 본인이 앞으로 소유할 오피스텔을 찾아가 눈으로 확인했다면 사기범들의 행각이 이처럼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